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지역권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자료 피세요. 지난주 자료. 네. 갖고 오라 그랬지요? 예, 갖고 오라 그랬지요. 자, 지난주 자료 101번. 자, 지문 101번서부터 보겠습니다. 101번. 자, 봅니다. 요역지 소유자 뿐만 아니라 지상권자도 통행지역권 시효 취득할 수 있습니다. 통로 개설하고 왔다 갔다 20년 채우면은 지역권자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나 불법 점유자들은 통행지역권을 가질 수가 없다. 자, 102번 내려갑니다. 통행지역권의 시효 취득은 주위토지 통행권과는 권리 성질, 성립 근거가 다르긴 하지만 인접한 토지 소유자 사이에서 통로 개설과 관련해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는 서로가 유사하다는 겁니다. 통행지역권과 주위토지 통행권은 유사하다. 자, 그러므로 통행지역권을 시효로 취득한 경우에도 주위토지 통행권과 경우와 마찬가지고, 자, 밑에 줄 오른쪽 승역지 소유자가 입게 되는 손해를 보상을 해줘야 된다라고 돼 있죠. 즉 유상이다, 무상이다. 유상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주위토지 통행권, 주위토지 통행권 당연히 유상이죠. 손해를 보상해줘야 된다. 자, 그리고 이거하고 유사하게 생긴 지역권을 시효로 취득하는 경우, 둘 다 유상이라는 겁니다. 지금 판례 입장이 그렇죠. 자, 그리고 한 개 추가. 자, 최근에 판례 입장 바꾼 거 분묘기지권.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한 경우에도 손해보상해 주라 그랬습니다. 판사님이.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전부 다 유상이라는 겁니다. 유상. 이런 권리들 행사로 인해서 손해가 입은 자에게 손해보상을 해주라는 겁니다. 103번. 토지 공유자 1인은 그 지분에 관해서 토지를 위한 지역권 또는 그 토지가 부담한 지역권을 소멸하게 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공유자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유자. 그러니까 토지를 현재 공유하고 있다는 것이고 지역권도 혼자만 행사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다 같이 행사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역권은 혼자만 가지는 거예요? 다 같이 쓰는 거예요? 다 같이 쓰는 거죠. 다 같이 쓰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없애버리겠다, 소멸시켜버리겠다, 이런 게 안 된다라는 조문입니다. 자, 그리고 104번. 토지 분할이나 일부 양도의 경우에는 지역권은 요역지 각 부분을 위해서 또는 승역지 각 부분에 그대로 존속한다. 그대로 존속한다. 토지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여기가 요역지, 통로 개설했고요. 여기가 승역지입니다. 자, 현재 요역지 땅은 갑이 소유하고 있고 승역지 땅은 을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역권은 요역지 땅에 있어요? 승역지 땅에 있어요? 여기에 있죠. 여기에 지역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역지 토지를 사용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지역권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승역지를 통행할 수 있는 거죠. 요역지 소유자 그리고 사용권자들. 자, 그런데 그 이후에 이 요역지 땅이 분할됐다. 분할. 토지가 분할돼 버렸어요. 혹은 일부 양도가 되었다. 요역지 땅을 갑이 혼자서 소유를 하고 있다가 그 이후에 분할이나 일부 양도를 통해서 여기를 다른 사람이 소유하게 됐습니다. 왼쪽은 갑, 오른쪽은 병이 소유하게 되었다. 그러면 병 같은 경우는 그냥 왔다 갔다 하면 되죠. 병은 통행하면 되는 거죠. 그럼 갑은요? 갑은 어떻게 하면 돼요?
갑도 통행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토지가 분할됐다고 해서 지역권이 반으로 쪼개져 안 쪼개져? 안 쪼개지고 집중되지도 않고 여전히 그 토지에 존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현재 갑 땅이 맹지라고 가정을 해보면 갑의 입장에서는 을의 땅을 밟고 통로로 가야 되죠. 자, 갑이 병 땅을 밟을 때는 주위 토지 통행권으로, 그리고 나서 지역권 행사해서 을 땅 밟고 나가면 된다는 겁니다. 여전히 존속합니다. 자, 105번. 승역지 소유자는 지역권에 필요한 부분의 토지 소유권을 지역권자에게 위기할 수 있다. 자, 여기서 위기라고 하는 거는 위임 포기, 소유권을 이전시키는 거죠. 통로를 넘겨버리는 거죠. 통로를 넘겨버려요. 그리고 위기는 승역지 소유자가 하는 거, 요역지 소유자가 하는 거. 승역지 소유자. 여기 승역지 땅 여기. 여기를 소유하고 있던 을이 통로 관리하기 귀찮으니까 요역지 소유자한테 소유권 넘겨버리는 거죠. 이게 위기예요, 위기. 자, 그러면 위기라고 하는 거는 결국 소유권을 갖다 포기해버리는 거기 때문에 법률 행위죠. 따라서 이전 등기가 넘어가게 되면은 통로 소유권이 지역권자한테 넘어갑니다. 그러면 지역권자는 예전에는 남의 땅을 지역권자로서 다녔지만 이제는 내 땅이 됐기 때문에 내가 내 땅을 소유자로서 통행하는 거죠. 그럼 이제 혼동법리에 따라서 지역권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지역권 문제집은요 238페이지. 문제집 238페이지. 25번 문제입니다. 자,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골라라. 자, 먼저 기역에서 물어보고 있는 거는 지역권 특성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특성. 부종성입니다. 주종관계. 지역권이라고 하는 것은 땅에 붙어 있는 것이고 요역지와 지역권이 주종관계를 이루고 있죠. 여기서 지역권이 종된 권리에 해당됩니다. 종. 그래서 지역권이 요역지를 따라다니는 거죠. 따라서 지역권은 사람이 갖고 있어요? 땅에 붙어 있어요? 땅에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역지 땅을 팔면 뭐도 팔려요? 지역권도 팔려요. 부종성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권은 요역지에 붙어 다녀야 되는 거기 때문에 따로 분리해서 양도하는 거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부종성. 기억 틀렸죠? 자, 니은입니다.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일 때, 즉 통로를 개설했을 때 시효로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점유 취득 시효가 그러하듯 시효가 완성됐다고 해서 곧바로 권리를 가지는 게 아니죠. 일단 등기 청구권을 가지게 되고 그것을 행사해서 등기를 해야 비로소 지역권을 시효 취득할 수 있습니다. 등기 없이 틀렸죠. 디귿입니다. 공유자 한 사람이 지역권을 취득하셨어요. 그럼 다른 공유자도 다 같이 취득해버리게 되는 거죠. 불가분성입니다. 자, 이렇게 토지가 있고 여기를 갑 그리고 을이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땅은 병이 가지고 있어요. 자, 이런 상태에서 부지런했던 을은 남의 땅에다가 통로를 개설해서 통로 개설 후 왔다 갔다 20년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 상태가 20년 됐으니까 을이 지역권의 시효를 완성한 거죠. 일단 시효를 완성했으니까 뭐를 취득하겠어요? 등기 청구권. 근데 이번에는 소유권 등기 청구권이 아니라 지역권 설정 등기 청구권이겠죠? 그래서 을이 등기 청구권을 가지게 되고 취득한 등기 청구권을 병에게 행사해서 병에게 등기 청구권 행사를 해서 을이 지역권자인 것으로
지역권자인 것으로 지역권 등기를 마쳤다. 그럼 이제 을이 지역권자가 되는 겁니다. 을이 지역권자가 된다는 거는 여러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 땅 자체가 요역지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땅이 요역지가 됐다는 거는 이 땅을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들도 지역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을이 지역권자가 되면서 갑도 뭐가 된다? 지역권자가 된다는 거죠. 공유자 한 사람이 지역권 취득, 다른 공유자도 지역권 취득. 리을 내려갑니다. 지역권자는 점유권이 없다. 지역권이라고 하는 건 통행을 하는 거죠. 점유를 하는 게 아닙니다. 맞는 말이죠. 그래서 뭐를 행사 못해요? 반환 청구. 물권적 반환 청구 행사 못합니다. 미음 요역지 소유권의 처분. 다른 약정 없는 한 지역권의 처분을 수반한다. 자, 현재 갑과 을이 지역권을 가지고 있죠. 요역지에 지역권이 붙어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갑과 을이 이 요역지 땅을 다른 사람한테 처분하면, 정한테 요역지 땅을 처분해 버렸어요. 그러면 요역지 땅이 정한테 넘어가면서 요역지에 붙어 있었던 뭐도 같이 넘어간다? 지역권 같이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지역권의 처분을 결국 수반하게 된다는 거죠. 이것도 부종성이죠. 자, 틀린 거는 기흥, 니은,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뒤로 자 28번 문제. 28번 문제. 자,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겁니다. 1번 지역권. 요역지와 분리해서 양도할 수 없다. 예. 자, 2번 요역지와 분리해서 지역권만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하겠다. 지역권에다가 저당권 설정하는 거는 지역권 처분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분리 처분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리고 애초에 지역권에다가는 저당권 설정을 못 합니다. 저당권 설정 못 해.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는, 저당권 설정이 가능한 권리는 우리 시험에서 2개밖에 안 나오잖아요. 뭐랑 뭐밖에 없어요? 맞아요. 지상권하고 전세권. 맞습니다. 지상권하고 전세권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다 설정할 수 있어요. 우리 시험 범위에 등장하는 다른 권리들에다가는 저당권 설정을 못합니다. 지역권에도 못하고 유치권에도 못하죠. 자, 내려갑니다. 3번. 토지가 분할되거나 일부가 양도가 되었습니다. 자, 이때 그 지역권이 쪼개지는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각 부분에 여전히 존속하고 있다. 자, 4번. 요역지 공유자 중 한 사람이 자신의 지분만에 대해서 지역권을 없애버리겠다. 한 사람이 지역권 소멸시키기 된다고 안 된다고? 이거 안 된다고요. 4번 정답. 자, 5번입니다. 요역지 적법한 사용자가 계속되고 표현된 것일 때 통행지역권을 시효로 취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계속된다는 것은 20년을 뜻하는 거예요. 20년. 통행을 20년 해야 되죠. 그리고 여기서 표현이 되었다는 것은 통로를 개설했다는 뜻이죠. 통로를 개설해서 표현을 하면서 왔다 갔다 20년. 그래야 지역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정답 4번이요. 자, 다음 30번 문제. 옳지 못한 거. 기억 맞나요? 기억에 어떤 단어 보이세요? 불법 점유자. 지상권자는 지역권 취득이 가능한데요. 불법 점유자는 할 수가 없습니다. 기억은 틀렸고요. 자, 니은 요역지 공유자 중 1위는 자신의 지분만에 대해서 지역권 소멸시키는 것. 반복되고 있는 지문이죠. 이거 안 됩니다. 자, 디귿입니다. 통행지역권을 시효로 취득을 할 때 승역지 소유자에게 보상을 안 해줘도 취득합니까? 보상해줘야 되는데. 유상인데, 유상.
이것도 틀렸고. 리을 요역지가 수인의 공유일 때 1인에 의한 지역권 소멸시효의 정지. 다른 공유자 위에서 효력이 있다. 자, 지역권에서는 소멸시효를 정지하는 게 있죠. 소멸시효 정지 중단. 지역권의 소멸시효를 정지시키고 중단시킨다는 것은 지역권이 소멸할 뻔했지만 결국 소멸하지 않은 상황이죠. 자, 이거는 공유자 전원이 해야 돼요? 1인만 하면 돼요? 1인만 하면 되죠. 공유자 1인만 하게 되면은 나머지 공유자들도 그 효력을 누리게 됩니다. 자, 이거하고 비교했을 때 취득시효를 정지시키거나 중단시키는 거는 지역권을 시효 취득할 뻔했지만 취득을 결국 못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승역지 소유자 쪽에서 다니지 말라고 하는 거죠. 댕기지 마라. 요거를 하려면은 취득시효를 중단시키려면은 공유자 중 한 사람한테만 중단시킨다고 될 문제가 아니죠. 공유자 전원에게 중단시켜야 한다. 알고 있던 거죠. 그림 안 그려도 되죠. 그림 그리면 이제 진도 밀리는 거예요. 그림 그리면. 그림 그리면 이제 진도가 밀리는 거지. 이해 좀 해주세요. 예. 자, 그러니까 지역권자한테 유리하게 돼 있는 거죠. 지역권자한테 유리하게. 자, 지금 리을에 소멸시효의 정지가 1인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충분합니다. 한 사람만 소멸시효를 중단시켜도 나머지 공유자들도 그 효력을 누리게 돼서 지역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리을은 맞는 말이죠. 자, 미음은 위기가 나왔네요. 근데 문장에 보시면은 요역지 소유자는 지역권에 필요한 토지 부분의 토지 소유권을 지역권 설정자에게 위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위기라고 하는 거는 요역지 소유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승역지 소유자가 하는 거죠. 승역지 소유자. 승역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그 통로의 소유권을 넘기는 것이기 때문에 승역지 소유자가 하는 거죠. 누구에게 하는 것이냐? 요역지 소유자에게 하는 겁니다. 자, 혹은 지역권자에게 하는 거죠. 반대로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요역지 소유자를 승역지 소유자로 바꿔야 되고 오른쪽에 지역권 설정자에게를 지역권자에게로 바꿔야 문장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옳지 못한 거는 지금 리을 빼고 다 옳지 못하죠. 정답은 4번입니다. 자, 뒤로요. 32번 문제. 자,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32번 문제입니다. 1번. 요역지는 한 필의 토지여야 한다. 요역지는 한 필 토지 전부여야 해요. 반면에 승역지는 일부도 괜찮죠. 승역지는요. 2번. 요역지의 지상권자도 지역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꼭 소유자만 행사를 하는 게 아니죠. 뭐 지상권자나 뭐 전세권자나 임차인 그런 사용권자들도 지역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자, 3번 아까 봤던 질문이죠.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하면 나머지 다른 공유자도 함께 지역권 취득. 자, 4번 불법 점유자. 지역권 취득할 수 없다. 5번 통행 지역권을 시효로 취득했을 때 특별한 사정 없는 한 요역지 소유자가 승역지 소유자 쪽에서 입은 손실을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 시효로 취득했을 때는 보상을 해줘야 되죠. 정답은 5번 33번 문제. 옳은 것은 자, 1번이요. 지역권은 점유를 요건으로 하는 물건이다. 점유합니까? 점유 안 해요. 점유 안 하고 뭘 한다 그래야 되죠? 통행을 하는 거다. 통행을 하는 거예요. 1번 틀렸고요.
2번 지역권은 독립해서 양도 처분할 수 있는 물권이다. 독립해서 양도 처분이라는 건 분리 처분 말하는 거죠. 못하고요. 요역지 쫓아가야 됩니다. 자, 3번 통행지역권은 지료 약정을 성립 요건으로 한다. 지료 약정을 성립 요건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유상도, 무상도 다 가능합니다. 유상도, 무상도 다 가능하다. 자, 가령 당사자 사이에서요. 계약을 해요. 지역권 설정 계약을 합니다. 지역권 설정 계약을 하고 당사자가 합의해서 통로 범위를 정해서 등기를 해서 을이 지역권자가 될 수 있는 거죠. 물론 이제 계약을 한 거니까 등기를 해야 되겠죠. 이때 설정 계약을 할 때 당사자 사이에서 합의할 때 야, 통행료 얼마로 할래? 한 달에 얼마로 할래? 100만 원으로 하자. 유상으로 해도 되고요. 유상으로 해도 되고 무상으로 해도 됩니다. 유상, 무상 다 가능하다. 설정 계약을 할 때요. 자,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고 을이 갑당에다가 통로를 개설해가지고 왔다 갔다 20년 해가지고 지역권을 설정 계약으로 취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시효로 취득했다면 시효 취득 등기 청구권을 취득해서 등기 청구권을 행사해서 지역권자가 되는 거라면은 그때는 손해보상 해줘야 돼? 안 해줘도 돼? 해줘야 된다고. 이때는 유상이 원칙이다라고 해야죠. 이거 헷갈리면 안 되죠. 시효로 취득하는 거하고 설정 계약을 통해 취득하는 거하고 다르죠. 헷갈리면 안 돼요. 방금 헷갈렸죠, 그죠? 헷갈리면 분위기를 느꼈어요. 지금은 3번은 통행지역권이라고만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는 계약을 통한 설정 계약을 통한 지역권으로 봐야 됩니다. 따라서 성립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자, 4번 통행지역권을 시효 취득을 하기 위해서 계속되고 표현되면 충분. 통로 개설할 필요는 없다. 아니요, 반드시 통로 개설해야 됩니다. 5번 통행지역권을 시효로 취득한 요역지 소유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승역지 사용으로 소유자가 입게 되는 손해를 보상해줘야 돼? 안 해줘도 돼? 보상해줘야 되지. 이거는 무슨 취득이니까? 이거 시효 취득이니까요. 정답은 5번이었습니다. 자, 이제 다시 자료로. 자, 다시 지난주 자료를 펼치시기 바랍니다. 자, 지난주 자료. 자, 106번 보겠습니다. 전세권의 목적물을 전전세했거나 또는 임대를 했습니다. 전세권자가 전전세 할 수 있죠. 그리고 임대도 할 수 있죠. 이런 걸 전세권 처분이라 그럽니다. 이때 전세권자는 전전세나 임대하지 않았으면 면할 수 있는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부담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책임지라고 책임지지 말라고. 책임지라는 거지. 지금 누가 책임지라는 거죠? 전세권자 네가 책임지라는 거지. 자, 갑이 주인이고요. 갑이 주인이고 그 다음에 을이 전세권자예요. 그리고 전세권자가 전전세를 한 거죠. 전전세를 해가지고 현재 물건은 전전세권자가 사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요 상태. 목적물은 건물이었습니다. 건물. 건물을 쓰고 있다. 건물. 근데 이 건물이 부셔진 거지. 이 건물이 부셔져 버린, 멸실돼 버린 거지. 그러면 갑한테 뭐가 생긴 거예요? 손해가 생긴 거예요. 손해가. 그때 누가 책임지라고? 전세권자 책임지라고. 근데 문장이 이상해요. 잘 보시면은
전전세 임대하지 않았으면 면할 수 있는 불가항력. 불가항력이라는 것 자체가 면할 수 없는 거잖아요. 피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전세나 임대를 하지 않았으면 피할 수 있었다는 말이잖아요. 이상하죠. 예를 들어서 이 불가항력이 뭐 예를 들어 자연재해다. 이 건물이 지진 때문에 부셔진 거다. 지진 때문에. 지진. 그러면 을 쪽에서 전전세를 안 했으면, 을이 전전세 안 했으면 지진이 안 일어났어요? 전전세 안 했으면 지진 안 일어납니까? 일어나지 왜 안 일어나? 일어나지. 그러니까 지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불가항력. 여기서 말하는 불가항력은요. 해석상 전전세권자의 고의과실을 뜻하는 거예요. 고의과실. 병이 뭔가를 잘못해가지고 이 목적물이 망가져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을이 전전세를 하지 않았더라면 얘의 고의과실도 없었을 테니까 건물 부셔졌어 안 부셔졌어? 안 부셔졌다는 거지 이게. 고의과실. 그러니까 병이 잘못해가지고 건물이 부셔졌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갑은 야 너 책임져라.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배상을 해라. 그러면 을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될 문제냐? 아니죠. 을은 또 병한테 책임 묻겠죠. 그죠? 너 왜 똑바로 안 했어? 또 이렇게 배상 청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을은 병한테 책임을 묻고 갑은 을한테 책임 묻고. 이게 공평의 원칙상 맞는 거죠. 어쨌든 이 308조의 핵심은 전전세나 임대로 인해서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전세권자가 책임지라 이 말이죠 지금. 자 107번 전세권이 존속하고 있습니다. 아직 존속 중이라는 거는 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다는 거죠. 기간 만료되지 않았어요. 그럼 이때 전세권 가만히 냅두고 전세금 반환 채권만 확정적으로 양도하는 거.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안 되는 거지. 자, 갑이 주인이고요. 갑이 주인이고 을이 전세권자예요. 계약을 할 때 2년으로 계약했어요. 2년 약정. 을이 사용한 지 1년이 흘렀어요. 그럼 전세가 끝났어요? 전세가 존속 중이에요? 존속 중이지. 존속 중이죠? 이때 을이 존속 중인 전세권을 다른 사람한테 양도하는 거. 돼야 안 돼요? 돼야 안 돼요? 되죠. 전세권 양도 됩니다. 그죠? 되지 왜 안 돼? 전세권자는 양도할 수 있고 임대할 수 있고 전전세 할 수 있고 저당권 설정할 수 있고 처분의 자유가 있죠. 갑한테 동의받아야 돼요. 동의 안 받고 할 수 있지. 동의 안 받고. 물론 전세권 설정 계약을 할 때 처분을 금지시키는 특약이 들어갈 수도 있죠. 그러면 특약을 못하지만 그런 특약이 들어가지 않았다면 할 수 있죠. 그러면 전세권을 양도하면서 여기에 당연히 나중에 갑한테 받아야 되는 전세금 반환 채권 있죠? 반환 채권 같이 넘어가는 거죠? 같이 넘기는 거지. 같이. 그러면 이제 갑 쪽에서는 나중에 전세금 빼줄 때 병한테 빼주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갑이 기분이 어때요? 전세권자 세입자가 제멋대로 전전세하고 떠났어요. 그럼 기분 어때요? 안 좋지. 못하게 하려고 하죠. 그럼 계약서 쓸 때 여기 하시라고요. 처분 금지. 그런 거 특약 없었으면은 넘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지문에서 말하고 있는 거는 아직 존속 중인 상태에서 전세권은 내가 가지고 있고 전세권은 내가 가진 상태에서 전세금 반환 채권 이것만 어떻게 양도하겠다고? 분리 양도하겠다고. 분리해서 양도하겠다는 거지. 뭐랑 분리해가지고?
전세권하고 분리해서 양도를 하겠다는 거지 지금. 그게 된다고 안 된다고? 그게 안 된다고. 왜 안 된다고? 전세권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전세금 반환 채권도 가지고 있는 건데 이걸 분리해서 양도시키려고 하니까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을은 계속 전세권자인데 채권만 넘기겠다는 거잖아요. 안 된다는 거죠. 지금은 기간이 만료됐어요. 존속 중이에요. 존속 중이지. 존속 중. 그러니까 존속 중에는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전세권과 분리해서 채권만 분리해서 양도할 수 없다. 하지만 이미 다 기간이 만료가 되었다면, 이미 기간이 만료됐다면은 전세권의 용익, 물권적 성질은 끝났겠죠? 그럼 을은 이제 전세 기간이 다 끝났으니까 갑한테 전세금만 받으면 되는 거죠. 그때는 분리양도할 수 있어요. 끝나고 나면요. 이 두 가지 잘 구별하셔야죠. 존속 중에는 분리양도 못하고 끝나고 나면은 분리양도가 가능하다. 근데 한 개 더 있죠. 근데 또 한 개 더 있죠. 아직 존속 중이라도 나중에 이 채권, 전세금 반환 채권이 발생할 것을 조건으로 해서 조건부로 양도하는 거는 돼야 안 돼요? 이거는 돼요. 총 3가지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일단 1번하고 2번이 기본이고요. 존속 중에는 분리양도를 하지 못한다. 하지만 기간이 만료되고 나면 끝났으니까 분리양도를 할 수 있는데, 세 번째, 존속 중이라고 하더라도 제가 지금 1년 뒤에는 채권이 생길 예정입니다 라는 취지로 조건부로 양도하는 건 가능하다. 자, 108번. 전세권 존속 기간이 시작되기도 전에 등기부터 해놨죠. 급한 거죠, 그죠? 이건 불법이에요, 부지런한 거예요? 부지런한 거지. 실체부합 유효입니다, 유효. 미리 등기해놨다고 해서 그걸 무효야! 그렇게는 할 수 없죠. 자, 문제 들어갑니다. 자, 문제집 244페이지. 36번 문제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자,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겁니다. 자, 1번. 목적물 인도. 인도가 전세권 성립 요소이다. 인도가 요소인가요? 인도가 요소가 아니죠. 전세권이 성립되기 위한 요소는요, 3가지가 있습니다. 3가지. 3요소. 전세권 성립의 3요소. 일단 전세권이 성립하려면요, 당사자 사이에 합의를 해야 돼, 합의. 전세권 설정 계약을 해야 된다는 거죠, 계약. 첫 번째 요소, 계약. 두 번째, 전세권자 될 사람이 뭐 갖다 줘야 된다? 전세금. 전세금이 있어야 돼, 전세금. 전세금이 들어가야 되고, 마지막으로 전세권자로 등기까지 해야 됩니다. 이 3가지가 3요소예요. 합의하고, 전세금 교부하고, 등기하고. 인도는 요소가 아닙니다. 인도는 요소 아니다. 그러니까 1번 틀렸습니다. 2번입니다. 설정자 쪽에서 부속물 매수 청구권 행사를 했습니다. 자, 부속물 매수 청구는요, 설정자 쪽에서 할 수도 있고 전세권자 쪽에서 할 수도 있는데, 설정자가 매수 청구하든 전세권자가 매수 청구하든 둘 다 형성권입니다. 형성권의 뜻은 효력을 만들고 거절이 돼, 안 돼? 거절이 안 되는 거죠, 거절이. 그럼 거절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하셔야 돼요? 네, 매수하셔야 돼요. 아니, 매도하시든지.
자, 갑이 주인이고요. 자, 갑이 건물주. 자, 갑이 건물주고 갑이 이 건물 세를 내 가지고 을이 전세로 들어왔어요. 그럼 을이 전세권자고 갑이 전세권 설정자인데 세입자가 이 건물을 사용하면서 이 건물에다가 부속물 설치했죠? 부속물 뭐가 있어요? 맨날 에어컨이잖아요. 맨날 에어컨. 에어컨이죠? 에어컨. 세입자가 건물에다가 에어컨 설치했고 이 에어컨은 분리가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부합물이라고 부속물이라고. 부속물이라는 거지. 부속물. 부속물. 기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세입자가 이거 삼성 에어컨이니까 다 떼가겠다고. 다 떼가려고 하는 거예요. 에어컨 떼가면은 좀 지저분해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설정자가 뭐라는 거예요? 야, 팔고 가라. 그걸 왜 뛸라 그러냐? 팔고 가, 팔고. 매수 청구한다는 거지. 그럼 설정자 쪽에서 매수를 청구했는데 전세권자가 싫어. 떼갈래. 이러는 거 돼야 안 돼요? 그게 안 된다고요. 왜 안 되죠? 형성권. 아니면 설정자 쪽에서 야, 떼가라. 제발 떼가라. 그럴 수 있죠. 그럼 이제 전세권자 쪽에서 오히려 뭐 할 수도 있어요? 매수 청구할 수도 있다는 거지. 아, 뭘 떼가요? 네가 사세요. 매수 청구. 그러니까 설정자 쪽에서 매수 청구하는 건 팔고 나가라고 매수 청구하는 거고 전세권자가 매수 청구하는 거는 네가 사라고 매수 청구하는 거지. 맞나요? 둘 다 무슨 건 둘 다. 둘 다 형성권, 둘 다 형성권. 거절 못 해요. 둘 다. 근데 전세권자가 행사하는 매수 청구는 요건이 있죠. 요건 필요합니다, 이거. 첫 번째, 동의를 받고 설치. 기억납니까? 동의 받고 설치. 아니면 설정 계약 당시에 매수한 물건이었다. 이렇게 요건 갖췄을 때 매수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은 2번은 맞았어요? 틀렸어요? 틀린 거죠? 뭘 수거를 해? 팔고 가야지. 수거 못합니다. 팔으셔야 돼. 팔으셔야 돼요. 자, 3번 내려갑니다. 전세권자가 통상적 유지관리를 위해서 비용을 지출했다. 필요비를 청구할 수 있느냐? 전세권자는요, 유지수선을 스스로 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필요비 청구할 수 없죠. 유익비만 청구 가능합니다. 4번, 전세권 목적으로 저당권 설정이 되었을 때 전세권 존속기간이 만료가 되면은 전세권 자체에 대해서는 저당권을 실행할 수가 없는 것이다. 맞나요? 예, 전세가 끝났으니까. 전세권에다가 저당권 실행을 할 수 없다는 거지. 애석하지만. 자, 을이 전세권자예요. 갑이 주인이고. 근데 전세권도 담보로 제공할 수 있죠. 그래서 전세권에다가 저당권이 설정됐어. 그러면 저당권자 병은 전세권을 담보 잡고 있는 거죠, 지금. 근데 기간이 만료가 돼가지고 전세권이 소멸하면 더 이상 저당권자 입장에서는 전세권에 대해서는 실행을 한다 못한다. 담보권 실행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전세권자가 기간 만료로 인해서 설정자로부터 반환받아야 되는 전세금이 있죠. 전세금 반환받을 채권이 있는데 이 채권을 저당권자가 재빨리 압류 들어가야 되죠. 압류를 들어가서 우선권 행사가 가능한 것이에요. 이런 걸 물상대위라고 그러죠. 물상대위. 압류 빨리 들어가야 되죠. 갑이 을한테 전세금 빼주고 나면 물상대위 못합니다. 을이 전세금 받기 전에
빨리 압류 들어가야 돼요. 그럼 얘가 압류 들어가면은 그 내용을 갑한테 통지를 해줘. 통지. 갑한테 통지해주면 갑이 이제서부터는 함부로 을한테 전세금 빼주면은 안 되는 거예요. 전세금 병이 침발라놨죠. 그럼 전세금 이제 누가 빼가요? 지가 빼가는 거 압류해가지고. 그죠? 만약에 그러면 압류를 안 했으면, 물상대위가 안 됐으면 갑은 전세금을 을한테 빼줘도 돼, 안 돼? 되는 거지. 압류가 안 됐으면. 그러니까 압류가 될 것 같으면은 빨리 을한테 빼주고 도망가는 게 낫다는 거죠. 갑의 입장에서는. 괜히 복잡해지니까 일이. 자, 그럼 요 집은 맞았어요, 틀렸어요? 맞는 거죠. 예, 끝났으니까 실행할 수 없다. 4번 정답. 자, 5번입니다. 당사자는 설정 행위를 통해 전세권 양도, 목적물 임대, 이게 바로 전세권 처분이죠. 이런 것들을 금지하는 특약을 할 수가 있죠. 그럼 이제 처분 못 합니다. 할 수 없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자,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뒤로. 자, 뒷페이지 42번 문제 이어서 보겠습니다. 42번. 전세권 옳은 것은? 1번. 전세권 설정자는 현상 유지, 수선을 해야 된다. 현상 유지 수선은 설정자가 해주는 게 아니라 전세권자가 스스로 하셔야죠. 그래서 아까 전에 뭐를 청구 못한다 그랬어요? 필요비 청구 못하는 거예요. 2번입니다. 부분 소유권 객체가 될 수가 없는 일부의 전세 들어갔습니다. 방 한 칸만 전세를 들어간 거죠. 이런 경우에 일부 전세권자가 목적물 전부를 경매 신청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전부 경매 신청 못 합니다. 전부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었어요? 우선 변제권. 예, 전부 뭐 할 수 있다고요? 우선 변제권, 우선 변제권. 목적물 일부, 방 한 칸에 전세 들어갔을 때는 일부만 지금 세를 들어간 거니까 목적물 전체, 건물 전체를 경매 신청하겠다. 야, 그거는 안 되지. 효력이 전체에 미치지가 않는데 지금. 다만 목적물이 매각이 됐을 때는, 경매가 됐을 때는 그 매각 대금, 매각된 그 대금 전체에 대해서는 우선 변제는 결국 순위에 따라 받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체에 대해서 우선 변제 받는 거, 그거는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전체 경매 신청을 할 수가 없다는 거는 이거 좀 임의 경매 말하는 거예요. 임의 경매. 강제 경매 아니죠. 임의 경매. 네. 따라서 2번 지문에서 첫째 줄 오른쪽 보시면은 건물의 전부에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으며, 이까지가 맞는 말이죠. 우선 변제 받는 건 할 수 있다고요. 근데 전세권에 기해서 건물 전체를 경매 신청한다. 이거는 돼, 안 돼? 이게 안 돼요. 2번 틀렸죠. 3번입니다. 전세권자가 목적물 타인에게 전전세했거나 임대했을 때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 책임져요, 책임 안 져요? 책임져야 돼요. 아까 설명드렸던 308조입니다. 책임져야 된다. 자, 4번.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한 대지, 그리고 건물 중 건물의 전세권이 설정되었고 그 대지 소유권을 특별 승계한 자, 지상권 설정한 것으로 본다라고 돼 있는데, 이 4번 지문은 305조 법정지상권에 대한 설명입니다.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는 자는 건물 주인이 취득하는 거예요? 세입자가 취득하는 거예요? 주인이 취득하시는 거지, 주인. 그러니까 전세권자에 대해서 지상권 설정이 아니라 전세권 설정자에 대해서라고 해야죠.
5번. 법정지상권이 성립한 후 대지 소유자는 타인에게 그 대지 전부를 목적으로 한 전세권 설정할 수 없다. 전세권 설정 안 됩니까?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지. 안 되는 거지. 자, 법정지상권은 366조도 있고 관습법상도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게 305조 법정지상권입니다. 305조 법정지상권은 이렇게 생겼어요. 자, 토지가 있고 건물이 있습니다. 자, 토지가 있고 건물이 있다. 자, 토지가 갑거다. 건물도 갑거다. 자, 토지 건물이 동일인이었다가 이 건물에 전세권 설정됐을 때. 자, 을이 전세권자예요. 그러면 건물의 전세권 설정됐고 을이 건물 전세권자고 갑은 전세권 설정자죠. 그럼 현재 토지 소유자가 누구예요? 갑. 건물주는요? 갑. 요 상태죠. 이 상태에서 갑이 토지를 병한테 판 거지. 그 병을 특별 승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승계. 병한테 토지 소유권이 넘어가 버렸어요. 그러면 병한테 토지 소유권이 넘어갔다는 거는 결국 뭐 이를테면 매매를 원인으로 해서 토지 건물이 같은 사람이었다가 달라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건물주가 법정지상권을 취득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법정지상권을 세입자가 취득, 건물주가 취득, 건물주가 전세권 설정자가 305조 법정지상권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십니까? 4번 질문 다시 보세요. 4번 질문 다시 보세요.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했던 대지와 건물 중에서 건물의 전세권이 설정이 된 후 대지 소유권 특별 승계한 자. 자, 여기서 특별 승계한 자가 누구 말하는 거죠? 병을 말하는 거지, 병. 병은 전세권자한테 지상권 설정해 준 게 아니라 전세권 설정자한테. 그러니까 을한테 지상권 설정해 주는 게 아니라 갑한테 지상권 설정해 준다 이 말이에요. 이까지 오케이? 이까지 오케이. 그럼 토지 소유자 지금 누구예요? 건물주는요? 갑이지, 갑. 그리고 갑은 또 지상권자죠? 갑은 지상권자죠. 그럼 현재 병이 소유하고 있는 이 땅을 사용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가 누구죠? 그게 지금 갑이라는 거예요, 갑. 그죠? 근데 병이 여기다가 이 땅에다가 정하고, 야, 내가 땅이 있거든? 땅이 있으니까 토지 전세하자. 그래가지고 네가 토지 전세권자로 들어와라. 이거 돼, 안 돼? 그럼 안 되지. 이미 땅을 쓰고 있는 사람이 있죠? 이미 갑이 땅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가 이미 지상권자 들어와 있는 땅에다가 전세권 설정해주면 돼, 안 돼? 그게 안 된다는 거지, 그게. 그게 지금 5번이잖아요. 법정지상권이 성립한 후에 대지 소유자 저 병은 타인에게 대지 전부를 목적으로 전세권 설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이미 지상권자가 쓰고 있는 땅이니까. 그죠? 예. 열람실 자리 찼으면은 다음 사람 받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잖아요. 자, 정답 5번이었습니다. 자, 뒤로. 자, 빨리 넘기세요. 시간 없습니다. 자, 45번 문제. 자, 45번입니다. 자, 옳은 것은. 자, 1번은 아까 봤던 지문이죠. 인도는 성립 요건이 아닙니다. 2번, 전세권이 존속하는 중 전세권자가 전세권 가만히 냅두고 채권만 양도하는 거. 지금 존속 중이죠?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2번 정답인 거지. 자, 3번입니다. 전세 목적물이 처분된 때
전세권을 설정한 양도인이 전세권 관계에서 생기는 권리 의무의 주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전세 목적물이 처분되었기 때문에 양도인이 권리 의무의 주체가 아니라 양수인이 주체가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대항력 말하는 거죠. 이게 지위승계 말하는 거예요. 지위승계. 갑이 주인이다. 갑이 건물주다. 그리고 이 건물에 을이 전세권자로 들어왔다. 그럼 기본적으로 전세권이라는 거는 대항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적물이 갑이 소유하고 있던 목적물이 다른 사람한테 팔렸을 때 설정자 지위 승계되는 거죠. 그러면 전세 계약 관계 유지되는 거죠. 전세권 주장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을하고 전세 계약 관계를 이제부터 유지해 나가는 거는 양도인하고 함께 양수인하고 함께 이렇게 계약 관계 유지되는 거죠. 그러니까 양도인이 아니고 양수인이라는 거지. 자, 내려갑니다. 4번. 전세권은 설정 등기의 말소 등기 없이 전세 기간의 만료로 당연히 소멸하지만 저당권이 설정된 때는 그렇지 않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전세권의 저당권이 설정돼 있더라도 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권 소멸해요, 소멸 안 해요? 소멸하지. 소멸하죠? 소멸하죠. 끝나는 거지. 그러니까 전세권 자체에는 효력 주장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다가 틀린 거죠. 5번입니다. 전세권의 저당권 설정됐을 때 제3자의 압류와 같은 다른 사정이 없으면 기간이 만료됐을 때 전세권 설정자는 저당권자에게 전세금을 지급해야 된다. 만약에 전세금 채권을 저당권자가 압류했으면, 압류 들어가서 물상대위를 주장했으면, 그러면 이 설정자 쪽에서는 저당권자한테 전세금 빼줘야 되죠? 맞잖아요. 근데 지금 압류했어, 압류 안 했어? 안 했다. 그런 거 없었다고. 그럼 저당권자한테 빼줘, 전세권자한테 빼줘? 전세권자한테 빼주지. 빼주고 이제 나 몰라라 해야죠. 빨리 빼주고. 그러니까 문장에서 지금 둘째 줄 중간에 저당권자에게 전세금 지급해야 된다. 아니요. 전세권자에게 지급해야 된다라고 해야죠. 자,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자, 요 정도 보시고요. 전세권. 자, 문제 한 문제만 더 풀겠습니다. 뒤로. 48번 문제. 자, 사례 형태 문제. 48번. 갑은 자신의 X 건물에 관해서 을과 전세금 1억으로 하는 설정 계약을 체결하고 설정 등기를 맞춰줬습니다. 전세권자 누구예요? 을이죠? 을. 틀린 것은 1번. 존속기간 15년으로 정했어요. 전세권은 최장기가 있죠? 10년이에요. 10년 단축된다. 2번입니다. 을이 갑에게 전세금을 지급하기로 한 1억, 전세금 1억. 꼭 반드시 현실적으로 수수될 필요는 없죠. 기존 채권 가름도 가능하죠. 가름할 수 있다. 자, 3번. 갑이 X 건물 소유를 위해서 대지에 지상권 취득을 했다면 을의 전세권 효력은 지상권에도 미친다. 맞나요? 종된 권리를 떠올리셔야 돼요. 종된 권리. 자, 지금 잘 보시면은 건물주가 지금 누구죠? 건물주가 갑이잖아요. 이것만 하고 싫다니까 힘내세요. 예? 사인 그만 보내세요. 자, 이 건물에 을이 전세권자로 들어왔어요. 을이 전세권자로 들어왔지, 을이. 그럼 을이 전세권자로 들어왔다는 거는 이 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자죠. 근데 전세권자는요, 전세금을 반환받기 위해서 목적물을 경매할 수 있는 담보 물권적 성격도 같이 가지고 있어요. 담보 물권적 성격.
같이 가지고 있는 거지. 이 성격을 다 같이 겸비하고 있기 때문에 갑 쪽에서 전세금 안 빼주면 전세권자가 너 왜 전세금 안 줘? 라고 하면서 이 건물을 경매 신청할 수 있죠. 근데 이 건물에 부합된 물건이 있어서 부합물이 있었다. 부합물에도 효력 미쳐 안 미쳐? 효력 미치는 거죠. 한 개로 취급되니까. 이 건물에 종물이 딸려 있어. 종물이 딸려 있으면 종물에 효력 미쳐 안 미쳐? 효력 미치는 거지. 만약에 토지가 남의 거였고 토지가 병 거였고 갑은 이 토지를 지상권으로 빌려 쓰는 상황이었다. 여기서 지상권을 종된 권리라 그러죠. 종된 권리. 저당권의 효력이 부합물, 종물, 종된 권리에 다 미치듯이 전세권자도 경매를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전세권의 효력도 자, 담보물권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부합물에 효력 미치고 종물에 효력 미치고 종된 권리까지 효력 다 미쳐 안 미쳐? 다 미쳐요. 그러니까 그 전세권의 효력이 종된 권리에 해당되는 지상권에도 미친다는 겁니다. 자, 4번 지문은 법정 갱신이니까 등기 없이도 효력 주장이 되는 거고요. 187조. 자, 5번입니다. 합의한 전세권 존속 기간이 시작되기도 전에 등기부터 먼저 한 거지. 무효예요? 이거는 부지런한 거예요. 부지런이죠? 무효가 아닙니다. 유효라고 해야 됩니다. 유효. 5번 정답이죠. 자, 용의물건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조금 쉬었다가 이제 담보물건으로 들어갑니다.